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글로벌 인터뷰 참 오랜만에 7주 만에 전황이 아닌 반도체도 지금 업계가 완전 전쟁을 펼치고 있겠죠. AI 산업, 반도체 이야기를 이분과 함께 하도록 하죠.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렬 부무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엄청 오랜만에 뵙네요. 네, 오랜만에 뵙네요. 한 달 넘었나? 네, 한 달이 뭐예요? 지금 거의 두 달. 두 달 만에 뵙는 것 같아요. 천지가 기백하고 있네요. 맞아요. 근데 갔다가 천지가 기백을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왔죠. 맞아요. 도로아미탑을. 이 도로아미탑은 나쁜 거니까. 도로아미탑을 말고 원백이죠. 원복, 네. 원상복구. 영어로는 resilience라고 회복력. 회복력이 지금 굉장히 좋잖아요. 독감 장갑 걸리는 타다가 다시 회복하는 거. 다양한 비율. 저하고 비슷해요. 네, 제가 그저께 네. 오늘 수요일 맞죠? 맞아요. 그저께 월요일 날 아침에 그 점심 때 목이 아파갖고 지금도 약간 안 좋으신 지금도 안 것 좋죠. 같은데. 어저께까지 좋았는데 그저께는 죽을 뻔했는데 어저께 확실히 살아났고 오늘은 많이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본부장님 아프시면 안 돼요. 특히 이제 미인 앞에서는 목소리도 살아나고 기분도 좋고. 함부로 아프시면 큰일 납니다. 우리 네. 팬분들이 지금 얼마나 본부장님만 바라보고 계신데.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영광이셔서. 이제 네. 우리 본부장님을 정말 오랜만에 모셨으니까 중동 이슈 요게 이제 살짝 소강 상태로 접어들면서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이 또다시 이제 전고점까지 다 올라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를 그렇죠. 넘어선 종목도 있고요. 최근에 반도체 쪽에서 AI 쪽에서 가장 주목하고 계시는 이슈가 있다면 뭘까요? AI 이슈라는 거는 이런 겁니다. 그냥 얘기했을 때 크게 세 가지인데 네. 토큰 수는 엄청 많이 생성된다. 토큰의 수가 네. 생성이 많이 됐다. 그러니까 AI를 활용하고 서비스를 하려는 그 의지와 행동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오픈AI나 오픈AI 챗GPT나 제미나이나 아니면 클로드 있잖아요. 엔트로피. 네네. 얘네들의 액티비티는 생각보다 더 빠르다. Which is good. 그건 좋은 거예요. 우리한테도. 네. 두 번째, 실적은 반도체 가격은 예상보다 더 강하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서프라이즈는 낸드이다. 낸드 요새 이렇게 세 낸드가 가지로 진짜 다르죠. 압축해 드릴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심플리 보면은 낸드 주식을 사는 게 대박이었죠. 네. 전쟁 나는 3월 내내 낸드만 별로 거의 안 샀습니다. 빠져 올랐어요. 오히려. 예. 삼성전자는 지금 아직 2월 27일 날 주가를 아직 못 갔죠. 하이닉스는 이제 도달했고요. 근데 낸드, 샌디스크라든지 오늘 좀 빠졌습니다만 키옥시아 난립니다. 난리.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혹시 시청자분들 중에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막 디램이다, 낸드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거를 이제 조금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신다면. 기초 강의를 들으셔야 돼요. 기초 강의다들은 워낙 그러니까 웃긴 게 참 이게 그거는 저기서 들을까요? 김장렬의 반도체 IT 투자교실에서 들으면 되나요? 거기서도 사실 쉽지가 않은데 그걸 좀 간단히 쉽게 말씀드리니까 해주세요. 이게 레벨이 토큰부터 해가지고 네. 토큰 수가 아까 뭐라 했죠 제가? 늘어나고 있다. 챗GPT가 작년 10월 대비했을 때 올해 3월 사이에 뭐 개수를 의하는 게 아니고 2.5배가 늘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한 달 사이에는 챗GPT가 약간 주춤하는 사이에 네. 엔트로픽의 클로드가 잘 나가서 엔트로피 클로드가 잘 나가서 올 4사분이 흑자난다는데 엔트로픽의 그 데일리 유저 있잖아요. 네. 유저 수가 2배 이상 늘었어요. 그 짧은 사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는 걔네들이 돈을 벌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게 우리한테도 궁극적으로 내려오잖아요. 네. 근데 이 토큰 수가 증가되는 거하고 메모리의 개수가 증가되는 거하고는 선형적이지 않아요. 이건 고급 레벨이죠. 네. 근데 ICMS 아까 낸드 얘기하려는데 낸드를 이해하려면은 1월 8일 날 젠슨 왕이 얘기한 HBM 작년에 KV 캐시 우리 디램 그다음에 낸드 저 콜드에 있던 창고에 있던 거 갖다 붙여 이게 ICMS거든요. 네. 영어 미국 놈들이 영어를 하니까 우리가 헷갈려서 그런지 미국 놈들 영어하지 추론 ICMS가 추론을 하는 과정에서 네.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메모리 구조가 HBM하고 디램하고 네. 낸드를 계층을 잘 시켜야 된다. 어려운 말로 했는데 낸드를 갖다 붙이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1월 중순부터 낸드가 레벨이 다르게 올라갔거든요. 네네. 이게 지금 고급 레벨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완벽하게는 아니더라도 한 1주 정도 차이를 두고 이해해야 돼요. 한 달 지나면 게임 끝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봤을 때 그날 이해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뭐 이제 구글의 터보컨트. 이것도 바로 이해를 못해요. 바로 이해를 오해하면 오히려 실수고 바로 다음 날에 이해 못해도 생각하고 나서 일주일 내로 그게 흡수가 돼야 돼 완벽하게. 이게 중고급 이상이 돼야지 네. 어느 주식은 메모리 주식을 뭘 살지가 보인다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질문. 네. 디램이 뭐예요? 낸드가 뭐예요는 아주 기초의 기초인데 그쵸. 그걸 몰라도 주식 투자하는 건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알고 싶죠. 자기가 돈이 많이 들어가면 결국은 더 알고 싶잖아요. 그러니까요. 공부하면 그러니까 이거를 하려면 여기부터 여기까지인데 말씀드렸는데 이걸 쫓아가면 3년 걸려요. 아, 그거 다 쫓아가면 네. 3년이나 걸려요? 아무것도 맹땅한 사람은 만약에 우리 딸내미한테 가르치면 3년 더 걸리지. 그래요? 똑똑한 사람은 아주 미친 사람은 1년, 2년 걸리고 그거를 애널리스트로 하잖아요. 애널리스트, 반도체 애널리스트들은 걔네들도 맹땅 시작하면 6개월에 못 따라와. 걔네들도 1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한 큐에 모든 걸 다 알라고 생각하지 말고 몰라도 된다는 것이 몰라도 돈을 못 번다는 게 아니고 안다고 돈을 버느냐? 그것도 아니고. 그쵸.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플렉시블하는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데 60 평생 되니까 이게 플렉시블 많이 갈리는데 저도 여러분 같이 40 정도 됐을 때 초창기에는 까불었지. 내가 다 알 것처럼. 근데 이제 그렇지 않거든요. 어떤 인간도 까불지 못해. 정보가 빠르고 해석하는 거는 여러분이 따라는 못 가. 겸허한 마음으로 그냥 하루하루 내 일과처럼 밥 먹듯이 한다.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은 뭐 저기 랜드가 뭐고 디레이 뭐고 뭐 이런 거 가르쳐 줘도 그 다음 단계를 할 생각이 없으면 아예 시작 안 하고 그냥 차트 보고 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속편하게. 그렇게 그럼- 말씀을 드리고 힌트 받고 바로 사고 5% 먹고 빠져나가고 트레이딩 하든지 아침부터 이상한 얘기 하는데 그만 쉽지가 않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메모리가 언제 쇼티지가 확대되느냐 뭐 한국은행에서인가 무슨 보고서 내년도 중반부터 이상하게 될 소지도 있다가 경고를 했다는데 경고를 했는데 그 사람들 반도체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전체 거시적인 한계에서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반도체가 내년 중반 후반까지 괜찮을 것이냐 어느 누구도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갈수록 우려가 생길 수도 있죠. 근데 우려가 생기는 건 가장 큰 거는 두 가지예요. 반도체를 보지 마시고요. 세 가지인데 정확히 아까 토큰 얘기했죠. 토큰 AI를 서비스하는 걔네들이 IP 얘네들이 돈을 펀딩을 많이 해서 토큰을 계속 생산할 만큼 의지가 계속 불타면 일단 첫 번째가 되는 거예요. 근데 펀딩이 안 되는 건 뭐죠? 금리를 인상하고 그러면 약한 고리 얘네들은 어느 순간에 힘들어지고 스케줄이 스케일 다운 되잖아요. 오픈 AI처럼. 오픈 AI가 스케일 다운 되면은 누가 들어오죠? 뭐 엔트로피 들어온다 하지만은 처음에 스케일 업한 게 스케일 다운 되는 것만큼 두 번째가 이걸 바로 못 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 10마리 중에서 한두 마리라도 큰 놈이 흔들리면은 그게 돈의 문제건 아니면 자기네 문제가 하면 그럼 나중에 문제가 돼요. 그쵸. 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저기 빅테크 업체들이 7천억 불 투자한다 이렇게 얘기해서 투자 많이 하는데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게 7천억 불 투자가 올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얘네들이 얘기한 게 얼마냐는지 아세요? 올해부터 2030년까지 있잖아요. 데이터 센터 투자한다는 금액을 한번 계산해 보시라고요. 네. 그럼 그 숫자가 얼마 나오냐면 5조 달러에서요. 10조 달러가 나와요. 5조 달러면 뭐고 10조 달러만 나와요. 이거는 이 강의를 통해서 드리는데 네. 빅테크 중심으로 하면은 한 6조 달러 정도는 계산이 돼요. 근데 이 정도만 계산되면요. 네. 반도체 오버서플라이입니다. 아. 언제 오버서플라이냐? 28년도 오버서플라이. 그런 것도 강의를 통해서 들어요. 왜? 반도체가 지금 투자하잖아요. 올해 내년 상반기가 좋다는 건 주가에 거의 90% 반영됐어요. 90%. 90% 반영됐어요. 그러면 2007년, 2008년 넘어갈 때 괜찮다면 여기서 한 30% 50% 반영될 수 있는데 거기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까 데이터 센터 시장이 6, 7, 8, 9, 10, 5년 동안 있잖아요. 네. 데이터 센터가 이게 한 5조 달러 정도는 부족하다. 지어야 된다는 게 제 얘기가 아니고 에릭 슈미트라든지 구글에서 나온 얘기인데 그거 갖고 하면은 자 데이터 센터 지을 때 하나 지어요. 그 반도체가 D램도 들어가고 낸드 들어가고 GPU도 반도체잖아요. 네. 이거 얼마나 차지할 것 같아요? 코스트에서? 데이터 센터 하나 지을 때 최첨단은 한 1기가와트가 한 500억 달러 돼요. 500억. 근데 시장이 5천억 달러, 5조 달러가 생긴다는 거는 1기가짜리가 100개가 생긴다는 건데 네. 5년 내로 5조 달러라는 게 엄청난데 그거 칠 때 반도체 그 버짓이 될 거 아니에요. 버짓이. 물론 가격이 올라가는 건 흡수할 수 없지만은 계속 올라가면 5조 달러가 아니고 더 들어오게 되는 거잖아요. 현재 작년 가을 겨울에 얘기했던 게 5조 달러가 5년간 나온다는 건데 반도체 원래 작년 말에 시작되는 반도체 비중이 D램하고 GPU 합해서 한 50%를 보고 있었어요. 50%. 예. 근데 지금 예측이 올해 많이 올라가잖아요. 올해 반도체 시장이 1조 3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 5년간 하면은 그 반도체 시장 중에서 한 70%가 GPU로 데이터 센터로 간다 하면은 반도체가 차지해야 되는 어마운트가 4조에서 5조 달러가 돼요. 말이 안 되죠.
그 숫자는 무슨 우리가- 얘기냐면 데이터 센터가 엄청나게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네, 없거나 네. 아니면 데이터 센터를 5조 달러가 아니고 10조 달러 질 정도로 더 캐펙스가 더 늘어나는 거 돼야지 메모리하고 GPU를 흡수하는 게 돼요. 네. 아니면 어딘가는 언젠가는 줄어들어요. 그래서 가장 큰 건 뭐냐? 가장 큰 거는 뭐죠? 아까 토큰 수 늘어나는 거가 첫 번째예요. 그게 증가되는 게 주춤하면 문제 있는데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토큰 수가 2.5배 는다고 해서 메모리 반도체 숫자가 2.5배 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넣는 건 왜냐하면 메모리 숫자는요 효율화를 시켜서 뭐 퀀타이제이션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줄일 수 있죠. 그다음에 저기 뭐 구글의 그 터보 터보 퀀츠, 그다음에 또 다른 것도 있어요. ASMR이라고 또 다른 게 있거든요. 그런 것도 워낙 컨텍스트가 길어지니까 D램의 메모리를 단위당 메모리를 줄여놔요. 그게 먼저야.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는 이 토큰 수가 늘어나는 속도만큼은 이게 않더라고 네. 선형적이지 않다니까요. 그런데 반도체 업체들이 생산을 덜 하잖아요. 투자를 안 했기 때문에. 투자를 안 하기 때문에 이게 토큰 수가 너무 늘어나니까 이게 반도체 개당 반도체 100 가지고 토큰을 만드는 숫자를 늘려갖고 효율성을 높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토큰 수가 늘지만 메모리 숫자는 그렇게 안 늘어도 돼. 네. 근데 반도체 업체들도 바보가 아니니까 투자를 많이 안 했어. 덜 그래서 만들고. 가격이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토큰 숫자가 작년부터 올해 3월까지 2.5배가 늘었는데 그렇지 오픈AI 챗GPT 반도체 숫자는 개수는 거의 별로 안 늘었고 아니, 빠지지 않지 당연히. 그리고 나서 가격이 2배 오른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막 데이터 그래서 가격이 누르게 했으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좀 억울한 건 있죠. 왜냐면 가격이 오른 것만 따져갖고 주가가 2배밖에 안 오른 거는 그렇다 해서 억울한 건데 왜냐면 예전에 3, 4년 전에 삼성전자가 5만 원 갈 때 있었잖아요. 네. 8만 원 갔거든요. 기억나세요? 2년 전에? 네. 그때 이익은 32조였습니다. 32조일 때 5만 원, 10만 원 간 주식입니다. 네. 지금 300조, 거의 10배라고 하는데 주가가 그럼 20만 원이니까 리레이팅이 디레이팅이잖아요. 아이러니하게도 이익에 대한 전망이 너무 가파르게 오르면은 그걸 이익을 드라이브한 앞단의 토큰이나 이 숫자보다 선형적으로 안 간다는 걸 아는 순간에 메모리에 대한 밸류에이션은 낮게 되는 게 원칙이에요. 이거를 제가 그렇게 말씀드려도 이해를 못해. 왜 애널리스트 이해 못해.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 계산으로 이거 그럼 영이 하나 붙었는데 주가도 그러면 그게 5만 아니라고. 원에서 50만 원 돼야 되는 거 왜 아니야가 아니구나. 디레이팅이 되는 것은 핵심은 뭐 외국인들이 안 사서 그런데 네. 절대 주가가 10만 원에서 20만 원 올랐으니까 비중이 높아지니까 헤어컷 하는데 다시 들어오잖아요. 네, 네. 예, 일단은 실적이 좋으니까 핵심이 뭐냐? 네. 선형적으로 올라가지 않아요. 네. 반도체가. 근데 실망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계속 토큰수가 올라가잖아요. 네. 반도체 사용하는 효율을 시키더라도 결국은 토큰수가 계속 올라가면은 데이터 센터가 아까 5조 달러가 아니고 6조, 7조 달러 네, 이렇게 네. 하잖아요. 네, 네. 하면은 나중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수요가 미친 듯이 계속되는구나. 1년짜리가 아니고 그러면 캐펙 숫자를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올해 그것이 말이나 올해 말 내년. 투자하면은 네. 그게 이제 내년 말이나 내후년에 나온 거예요. 그럼 거꾸로 생각하면은 그러면 이제 토큰 수 증가된 거 인식했고 그 다음에 그것이 지속적이라는 것서 서플라이를 증가시키면은 확인했고. 28년도에는 제대로 한번 붙어보는 거죠 수급이. 네. 28년도에 제가 붙는 거잖아요. 28년도. 28년 제대로 붙는 건데 27년 말이나 네. 주가는 미리 반응하니까 내년 가을쯤에 반응할 텐데 28년에 대해서 네. 그건 제가 미리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 있어갖고 아까 토큰 수가 증가되는 거 아까 네. 이런 거 하는 건 기본적으로 좋은 거고 그게 뭐 저기 에이전트 AI가 하면 더 가속화시킬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는 너무 많아요. 이거 한 3시간 얘기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나중에 투자를 하겠죠. 반도체가. 네. 그러면 이제 그때 가서 27년 말 28년 됐을 때는 28년 바라보면서 성장 얼마나 되나 따라서 이게 미리 주가가 30만 원 하이닉스 150만 원 삼성전자 30만 원 가서 내려갈 수도 있고 그 전에 무슨 이슈가 된다는 거는 나쁘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좋다고 보는데 저도 기본적으로 전장만 해놨으면 25만 원, 한 130만 원을 갖고 시작하더라도 밸류가 전혀 이슈가 안 되는 게 지금 주가 삼성전자가 올랐잖아요. 네. 올랐는데 삼성전자가 지금 여전히 PR이 6배가 안 돼요. 어제 기준으로. 네. 하이닉스가 이제 4.4배 정도 됐어요. 네. 그러니까 4.4배, 5.7배, 6. 몇 배면 여전히 싸잖아요. 그러니까 업사이드가 있다고 하지만 저는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 토큰 수가 늘어나는 거 비례적으로 먼저 일어나지가 않고 나중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임플리케이션이 될지는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새로운 걸 중요하거든요. 보세요. 왜 엔비디아가 못 가요? 지금 고작 18밖에 안 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18배, 19배밖에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경쟁이 붙은 것도 있고 신사람이 떨어졌어. 신사람 떨어졌어요. 네. 작년 상반기까지가 엔비디아야. 하이닉스가 가긴 가는데 13,700잖아요. 하이닉스가
하이닉스가 HBM의 GPU나 짝꿍이었고 네. 그다음에 삼성전자 KV 캐시 때문에 D램이 짝꿍이었는데 지금 핫한 거 보죠. 왜 낸드예요? 가장 사람들이 별로 안 봤거든. 파서요. 작년 상반기에 하이닉스는요. 원래 HBM 가지고 마진이 40% 50% 나던 회사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이닉스도 HBM의 마진이 더 높은지 낸드가 높은지 헷갈려요. 근데 낸드는 어떻게 했냐세요? 작년 이맘때 3월 달에 적자였어요. 둘 다. 그러니까 적자가 됐으니까 이거를 투자하기가 쉽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투자를 할 수 있고 하지 않으면은 주가가 확 올라가는 거 뭐예요? 낸드 퓨어 업체. 네. 그래서 키옥시아하고 샌디스크가 올라간 거예요. 근데 지금 어저께 여기서 왔어. 그럼 뭐 샌디스크 사요 물어보더라고. 옆에 있는 사람이. 사도 돼요라고 그래서 내가 물어보겠죠. 사지 마세요. 사지 마세요? 아니, 나는 이제 손 안 됩니다. 내 마음속에 있던 목표 주가가 800에 1000달러였거든요. 지금 900달러. 난 지금 안 따라간다. 왜냐하면 다시 봤어요. 이익에 대한 절망이 네. EPS가 평균 한 90달러예요. 120달러도 있어. 지금 얼마죠? 지금 900. 네, 지금 900 90달러면 몇 배야, PER이? 10배죠. 네. 120달러면 낮죠. 뭐 3,000불. 잠은 자다 3,000불 부른 사람이 있다는데 네. 그건 어떻게 하냐면은 아마 올해 120달러가 아니고 내년엔 더 올라가서 한 200달러 정도로 계속해서 논스톱으로 가고 200달러 15배 붙여 3,000달러 불렀을 거야. 네. 처음에 시작할 때 아까 이 사이클이 주식이라고 만약에 사람들 또 한 번 생각하면은 한 1,000달러 PER 10배면은 PER 10배 그 샌디스크하고 하이닉스 4.5배 PER하고 그다음에 어디지 그 마이크론이 오늘 450달러니까 마이크론이 80달러면 마이크론이 삼성과 비슷하게 마이크론이 한 5.5배에서 6배고 하이닉스가 4.45배고 샌디스크가 덜 갖고 올랐는데 좋게 보는 사람들 갖고 있는 분은 10배 고작 10배 리스크 부르겠지만 나 같으면 이거보다는 이제 다른 걸 보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른 건 SK하이닉스를 보시면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지. 그렇게 가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은 네. 이게 아까 낸드가 샌디스크가 그렇게 5배 올라가서도 PER이 10배밖에 안 된다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그 속도에 대해서는 너무 조급해하지 말자. 네. 6천 정도 회복했으면 전쟁 없었다고 생각하고 다시 올라오니까 여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리드를 했고 앞으로도 리더십을 가질 가능성은 있으니까 긍정적인데 속도에 대해서는 너무 이렇게 그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그러지 말자는 얘기고 이거는 앞으로도 이슈가 아니고 근데 그 얘기는 28년에 반도체가 내려간다는 게 아니고 갈 듯 말 듯 하면서 내려갈 듯 말 듯 하면서 새로운 뉴스가 들어오면 그걸 캐치를 그때그때 유연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D램하고 낸드 물어봤는데 말씀해 드릴게요. D램은 뭐냐? PC를 켜고 우리가 이렇게 막 작업을 해요. 이렇게 지금 치고 있잖아요. 네. 치고 있을 때 누군가 이걸 기억할 거 아닙니까? 김장렬은 바보고 여동호는 천재다 예쁘다 이렇게 했어. 근데 이거를 그냥 세이브 안 하고 나와버리면 없어지죠. 저장이 안 되죠. 그렇죠. 그게 낸드. 아니 D램. D램. 그거는 뭐냐면 워킹 메모리. 막 작업하는 메모리예요. 근데 휘발성 날아가 버리죠. 그게 D램이에요. 근데 낸드는 뭐냐? 낸드는 우리가 휴대폰에다가 저장하거나 여러분 전화번호 아니면 사진 이런 것들은 저장돼 있죠. 저장돼 있잖아요. 그거는 잘 저장만 하면 돼. 그쵸. 그러니까 워킹하는 건 뭐죠? 빨리 해야 되니까 D램은 D램. 되게 빠르고 낸드는 되게 느려도 돼. 되게 느리는 거니까 옛날 속의 추억, 저 구석에 있는 추억에서 메모리는 많은데 가격은 싸고 D램은 가격은 비싼데 엄청 빨라야 되고 이런 특성이 있는 거다라는 정도만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따라하고 계신가요? 일단 오늘의 가장 키워드가 될 만한 키포인트가 될 만한 문장은 토큰의 수가 계속해서 증가할 때 똑같이 그 메모리가 같이 선형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아니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P는 정말 많이 가격은 정말 많이 올랐는데 Q가 그렇게 많이 달라지지는 않았는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제 Q가 그러니까 물량 자체가 메모리의 물량 자체가 늘어나는 그것을 이제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캐펙스 투자를 하고 있고 그게 이제 빠르면 올해 말 그리고 내년에서 계속해서 이제 실질적으로는 물량이 증가될 텐데. 그럼 내년도 말 했을 때 네. 생산량이 어쨌든 지금보다는 반도체 메모리 늘어나겠죠. 업체들이 계속 그 빅테크 업체들이 압력을 주거나 압력 또는 애원을 하겠죠. 네네. 반도체 메모리 달라고. 이 올해는 그렇다 치고 가격 내가 2배 올려줬는데 네. 내년에도 그럴 수 없지 않냐고. 애원하기도 하고 애원 복고를 하기도 하고 압력도 주고 안 하면 내가 직접 만들겠어 테슬라라고 이럴 거 아닙니까? 네네. 근데 휴대폰 업체들은 나자빠주고. 그렇죠. 그럼 이 상태로 계속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메모리 업체들이 증산을 할 수밖에 없어요. 물리적인 시간이 걸리니까 이게 올해가 아니고 내년도 내후년도에 거쳐 나온다는 얘기뿐이죠. 네. 근데 우리 걱정이죠. 만들었는데 만약에 그 아까 펀딩이라든지 이슈가 돼서 저 거기가 너무 걱정돼요. 토큰은 계속 늘어나는데 무조건 늘어나요? 토큰은 늘어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토큰이 늘어나는 핵심이 뭐냐면 아까 단위당 메모리의 효율적으로 쓴다는 거지 네. 효율적 메모리 안 쓴다는 게 아니고 효율적으로 써가지고 AI 서비스를 더 편하게 여러분들이 끊기지 않게 볼 수 하려면은 그렇죠. 토큰은 길어지면서 안 끊기게 되나요? 그러면 메모리가 너무 비싸니까 메모리 효율적으로 하면서도 AI 서비스 늘리는 거예요. 뭐냐 여기서 제번스의 역설이 나와요. 네네. 단위당 비용은 효율적으로 먼저 했는데 그리고 아까 토큰 늘어나는 만큼 메모리가 안 는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서플라이를 안 하니까 가격이 높아졌잖아요. 네네. 우리는 어느 순간 되면 우리는 캐펙스를 늘려야 되잖아요. 네. 그럼 어느 순간 메모리가 늘어나잖아요. 네. 근데 그 늘어난 시점과 우리 메모리가 공급이 늘어난 시점과 네. 제번스의 역설이 도래하는 시점이 맞아야 돼요. 제번스 역설 뭐죠? 단위당 원가는 내려가고 우리 반도체 입장에서 했는데 어떻게 해서 양 AI 자체가. 서비스가 안 쓰던 휴대폰에서 AI 서비스를 많이 그쵸. 쓰고 우리가 그 저기 챗GPT 할 때 한 두세 번 대화하다가 끊겨서 짜증나서 도망간 사람들이 네.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토큰당 가격을 지불하면서 AI를 쓰게 되는 이게 제번스 역설이죠. 단위당 비용은 내려가지만 네. 전체에서 넘어지는 거. 그쵸. 이 패턴이 금방 안 일어난다 말씀드렸어요. 제번스의 역설은 맞는데 어떤 그 효율적인 게 나오잖아요. 터벅 나면 메모리 숫자가 단위가 늘어나는 게 아니고 주는 게 먼저고, 그렇죠? 근데 콘텐츠가 늘으니까 나중에 이제 제번스로 때문에 전체 서비스가 늘면은 반도체 업체가 생산을 늘리는 절정을 한 것이 내년 어느 시점에 균형을 맞추면은 네. 내년 넘어가더라도 수급에 큰 문제가 없을 거라는 믿음. 기대 이게 있는 것이 네. 반도체에 대한 거다. 그래서 토큰 늘어나는 거하고 비례 안 한다. 하지만 메모리가 그 자체로 무너진다는 게 아니다. 근데 압력을 받으니까 캐펙스는 증가시킨다. 캐펙스가 증가해서 나오는 시점에 제번스의 역설이 맞아떨어져서 반도체는 지속되느냐. 이런 얘기가 이 반도체하고 생태계만 말씀드린 거고 이 반도체 생태계만 가지고 끝이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미국이 금리를 이건 지나간 얘기죠. 전쟁이 끝나간 거니까 전쟁이 계속돼서 만약에 거꾸로 금리를 인상한다. 지금 금리 인상을 웬만해서 안 해, 미국이. 저도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동결 아니면은 인상을 하면 큰일 나죠. 나중에 연말 정도 하는데 만약에 한 유가가 100%대 아니고 130% 돼서 2%에서 연말에 가면은 금리를 한 번이라도 올리게 되면은 무슨 얘기 나오냐면은 올 하반기에 금리를 올리는 내가 올해 연말에 금리를 멈춘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약한 골 있잖아요. 네. 자기 돈 가지고 하지 않은 펀딩하는 회사 있잖아요. 네. 얘네들은 펀딩 이슈가 생기면은 그렇죠. 데이터 센터 질라는 그 스케줄이 노이즈가 생겨요. 그래서 막 그러니까 토큰이 증가되고 토큰의 필요성, AI 서비스의 필요성이 줄어드는 게 아니고 네. 그걸 하기 위한 펀딩을 하는데 문제가 생기는 게 한두 군데 노이즈가 생기면은 작년 11월 때는 그런 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네. 아까 매크로 영향도 봐야 된다. 이거는 이제 반도체 생태계하고 다른 얘기입니다. 이게 다 복합적인 거예요. 매크로 말씀을 해주셔서 그런데 이제 전쟁은 다행히도 지금 거의 이제 조- 종전 네. 수준으로 그쵸. 되고 있고 매우 중요한 그래서 엄청 빠르게 반도체 관련한 미국도 그렇고 한국 주식이 그렇죠. 그게 프라이싱 바로 돼가지고 거의 지금 정고점 다 회복한 거잖아요. 근데 더해서 이제 뭐 인하까지는 아니더라도 계속 이제 동결 기조로 가는 그 동결만 해도 괜찮아요. 매크로 상황이 펼쳐진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당분간 우려할 신경 거 쓸 거 없고. 그러면 이제 펀딩이 큰 문제가 없다고 네. 보면은 그러면 이제 아까 토큰 수 늘어나는 것도 바로는 안 가지만 속도일 뿐이지. 예. 그 우리가 증산시킨 내년 증산하는 속도하고 네. 제번스 그 역설에 의해서 전체 AI 서비스를 어답션이 늘어나는 거하고 어떻게 되는가 그거 겐또 싸움이에요. 그게 앞으로 우리가 항상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도 그렇고 우리 본부장님도 그렇고 전망을 하시잖아요. 다들 이제 조금씩 시점은 달라요. 그런데 이제 올해 말 내년 가면 갈수록 그 시장에 대한 확장이 더 늘어날 거라는 것은 우리가 불보듯 뻔하잖아요. 근데 그게 수요와 과연 공급이나. 말씀하신 게 지금 90% 이미 지금 메모리 시장에 있어서의 그 지금 실적은 90% 반영이 올해까지는 됐다고 90% 하는데 같고요. 내년 중반 기준으로 했을 땐 대략적으로 한 80% 정도는 반영된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반영됐는데요. 그래서 그걸 제가 보수적인 걸 하면은 보수적인 하면은 그렇게만 믿으면은 내년 중반은 이유 모르겠다 하면은 그 업사이드는 20-30% 나는 거고요. 그러게. 내년 중반 이유가 반반인데 너무 보수적이에요. 이제 세상이 바뀌었어요라고 해서 피지컬 AI고 뭐 이렇게 갖다 붙이는데 피지컬 AI는 28년에 별 관계 없어요. 27년까지 별 관계 없고 그건 나중 문제고 에이전트 AI가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돈을 얼마나 주고 우리가 20불 주고 쓰잖아요. 아니면 20만 원 주고 사는 기업들이 쓰는 거 있잖아요. 네. 그 토큰을 이렇게 형성하면서 가격을 프라이싱을 제미나이라 이런 데서 가격을 많이 쓰는 사람한테 많이 받고 네. 뭐 이런 식으로 바꾸고 있거든요. 그게 어떻게 새로운 프라이싱 정책이 LMM 그게 중요해요. 얘네들이 돈을 벌어야 돼. 그러니까 라지 랭귀지 모델 돈을 잘 번다면은 그러면 이제 수요가 잘 돌아간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봐야 돼. 여러분들이 잘 써야 돼. 여러분들이 유로 주고 쓰고 여러분들이 다니는 회사가 그거에 대한 효용성을 계속 느끼는 것이 아주 기본 전제예요. 그리고 펀딩 이슈고. 아주 지엽적으로는 뭔지 아세요?
지역적으로 전력. 전력 제일 중요하죠. 펀딩도 되고 토큰도 들어오고 펀딩도 하는데 정작 그 저기 전력이나 이런 쪽이 확보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데이터 센터 못 지어놓고 굴리죠. 그 얘기야. 그러니까 올해 내년 게 아니고 네. 내후년에 나오는 데이터 센터 네. 지어지는 거 지금 짓고 있는 거 데이터 센터 2년 걸리니까 아니면 작년 말에 지은 데이터 센터가 업앤 러닝이 언제 된다고요? 내년 말 내후년은 되는데 네. 그때 되는데 전력이 안 돼. 네. 송전이 안 되고 배전이 안 되고 뭐가 아니면 뭐 태양광도 뭐 부족한 게 서플라이가 안 되잖아요. 네. 걔네가 캐펙스를 늘리지 않았던 간에 아니면 기술적 문제가 되면은 그러면 가동이 언더 유틸라이제이션이 돼요. 언더 유틸라이제이션 되면은 28년도부터는 반도체 업체 그 갖다 쓰는 그 저기 빅테크 업체들이 반도체 업체들한테 가격 압력을 줄 가능성이 높죠. 그런 것들이 겹쳐 있기 때문에 아까 말한 것처럼 토큰 지속적인 거 네. 기본 그 다음에 펀딩 지금 펀딩 이슈는 아니죠. 그다음 지역적으로 데이터 센터나 그런 쪽에서의 전력 확보되는 것이 삼박자가 떨어진다고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내년도 중반까지 한 80% 반응이 아니고 내년 중반 가서 야 이게 잘 정비됐네. 그럼 28년까지 가는 거지. 그 판단을 애널리스트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하는데 애널리스트 리포트 샀을 때 보면은 27년까지 다 보여주죠. 이 애널리스트 나오죠. 28년 거 보여주는 사람이 있고 안 보여주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애널리스트. 뭐 사실 가늠하기 너무 아, 근데 어렵죠. 보여주는 사람도 있고 안 네, 보여주는 네.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28년 보여주는 애널리스트가 어썸프션에서 가정해서 그거를 어떻게 가정했는지 네. 여기 나와 한번 내가 물어봐. 제가 만약에 해서 하나하나 까놓고 한 시간 얘기하면 다 드러나지. 근데 지금 문제는 그렇게 보여주는 사람이 없죠. 28년도까지는 별로 없죠. 반반이거나 그리고 넘버의 어썸프션이 없죠. 그건 뭐냐면 28년까지 반응을 안 시켰다는 게 좋든 나쁘든 간에. 근데 27년까지는 뭐 작년 말부터 투자한 거는 27년까지 계산이 되니까 네. 서플라이는 계산돼요. 네. 디맨드가 데이터 센터가 내년도 나오는데 얼마나 가동이 될지 그거 모르잖아요. 그쵸. 반도체 애널리스트가 그걸 알고 있을까요? 알아야지 그걸 하는데 예측을 못 한다는 겁니다. 정확히 했을 때. 제 기억이 맞다면 작년에 사실 메모리가 갑자기 이제 9월부터죠. 디램 가격이 막 오르기 시작하면서 삼전, SK하이닉스 막 주가 올랐을 때 그때 연말조차 전망을 못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맞잖아. 10월 달에 작년 10월 27일 날 네, 보면은 네. 한국이 처음으로 4천 되고 네. 삼성전자가 10만 원 된 게 10월 27일이에요. 네, 네. 그 요 사이에 네. 이익 전망이 그 당시 65조였거든. 삼성전자가 지금 5배 넘었다. 네. 주가가 2배 올랐잖아. 네, 4라고 하시고 5배라고 하시죠? 5배. 네, 5배. 2배. 근데 그러면 9월, 10월, 11월 넘어갈 때 뭔 일이 있었냐? 아무도 몰랐다는 게 알아요. 추론이 되면서 메모리가 많이 필요한 느꼈는데 추론이 되더라도 우리가 얘기할 때 순간순간 기억하는 거 케이블이라고 했잖아요. 사실 그것도 길입니다. Q 케이블이에요. Q 케이블. 쿼리 질문을 던지고 키 이 단어가 그 관련되는 그 저기 검색할 때 이 단어가 어디에 속하는지 예를 들어서 사과를 합시다. 사과면 이게 사과 먹는 사과예요? 아니면 죄송해요 사과예요? 회사 애플 사과예요? 그 문맥을 파악하잖아요. 네. 그게 키예요. 그러니까 소속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밸류를 정하는데 네. 이 키 밸류를 하는 그 용량이 수요가 생각보다 빨라진 것이 정확히 9월, 10월 달부터였어요. 근데 그거는 HBM에 투자하느냐고 키 밸류 캐시에 해당되는 디램 쪽을 투자를 등한시했죠. 그나마 갖고 있는 게 캐파가 하이닉스보다 삼성보다 높아서 네. 삼성전자가 HBM이 아주 완벽하게 올라가기 전에 기사 활성화하고 이 주가가 전망이 높아진 거예요. 근데 그 당시는 그것이 그럼 키 밸류 캐시가 메모리가 있잖아요. 메모리가 네. H 메모리가 HBM에서 소화를 못 시키는 HBM이 288GB인데 이 키 밸류 캐시는 얼마인지 아세요? 50, 60GB밖에 안 돼서 HBM에 소화했는데 갑자기 이 키 밸류 캐시가 아까 이런 키 밸류 캐시가 어디 들어가니까 이것이 128, 60에서 128, 256, 그다음에 512, 1TB 된 게 5개월 만에 다 일어난 거예요. 메모리의 기본 용량이. 그러니까 HBM이 더럽게 비싼 메모리니까 이걸 못 사용하고 빼서 일반 D램에서 하자. 일반 D램을 찾다 보니까 로우 파워 D램을 삼성전자가 하는 거고 그 가격이 그러니까 갑자기 메모리가 60, 80기가 되던 것이 기본이 256GB 되고 올 하반기에 나오는 건 1TB가 되니까 이게 얼마 늘어나요? 반도체가 물량이 그렇게 금방 안 늘으니까 가격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은 역사가 없는 일이니까 어느 애널리스트도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저기 외국계 애널리스트 많이 좋아하고 그러는데 300몇십만 원, 30만 원 좋아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 당시 10월달, 11월달에 포캐스트 한 거는 우리 애널리스트보다 우리나라 애널리스트보다 더 낮았어요. 높았어요? 높거나 좋았어요? 없어요. 비슷했어요. 다 매주 바꿨다고. 한 달 한 달. 그냥 새로운 뉴 노멀 시대에 마땅해서 사람들이 생각이 그렇게 새롭게 뜨리는 거라 이거지. 네. 근데 밸류는 10배 안 준다. 아이러니하죠? 계속 연구 대상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그랬던 것처럼 또 올해도 그랬던 것처럼 반도체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 전망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 100% 우리가 확신할 수 없는 전망들을 그렇죠. 지금 쫓아가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저는 좀 아쉬웠던 게 이제 주가에 얼마나 프라이싱이 됐나라는 그 퍼센테이지를 90%, 80% 말씀하셨는데 제 겐토죠. 개인적인 생각이다. 예, 개인적인 생각이시다. 그럼 젠슨왕은 알 것 같아요? 그럼 하이닉스에서 그 보너스로 10억을 번다는데 네. 어쩌겠지 그 말을 했다가 뭐 뭐라는데 어, 아니 이게 어떤 현상이 나왔을 때 네. 자기가 잘나서 그런 것인지 경성 현배죠. 전 몰라요. 근데 제 개인 얘기 물어보니까 하는 거고 하이닉스의 사장님은 그걸 알까요? 최태원 회장님은 정확히 알까요? 지금 말고 지금 현상 얘기하지 말고 2년 뒤에 몰라요. 그러니까 2년 뒤를 얘기하면서 투자한다는 게 웃긴 거지만 그렇죠. 생각을 안 하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상상을 하되 현상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겸허한 마음으로 해야 되고 이렇게 바뀌는 세상이 짜증나면은 반도체 투자 못 하는 거지. 그렇죠. 예. 그럼 그거 못 하는데 광통신은 어떻게 하나? 숫자를 보고 투자하고 싶어 하시잖아요. 우리 광통신 숫자 보고 시청자분들은. 투자해? 숫자 아니에요. 완전 내러티브인데? 광은 좀 반도체는 또 광통신은 또 다르죠. 그러니까 뭐냐면 새로운 거는 넘버를 안 봐요 사람들이. 근데 어느 순간 다 알게 되잖아요. 그럼 잘 안 움직여. 삼성전자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투자해. 맞아요. 근데 이것도 난리치니까 왔다 갔다 하는데 광통신에 뭐 미국의 뭐 코히런트나 루멘턴, 한국의 뭐 성호전자라든지 그 뭐지 있잖아요. RF Materials. 네네. 그 밸류에이션이 50배, 70배인지 얼마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투자하는 거나 이거나 뭐가 더 겐또가 하는 것이 어차피 겐또인데 네. 겐또라는 건 어린 잡아 짐작한다는 겁니다. 어린 잡아 짐작하는데 어린 잡아 짐작할 때 도움이 되도록 여러 사람 얘기를 들어보는 거지. 예. 그 여러 사람 중에서 우리 사실 김장현 본부장님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건 이제 전문적인 수준에 있어서의 말씀이지만 말씀을 빨리 하시다 보니까 저희도 모르게 여러분 집중하게 되고 지금 아침에 잠을 깨셨다는 분들도 계세요. 예, 집중하시느라.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래서 반도체 투자는 일단 계속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뭐 되게 조심해야 된다라고 보시는 건 아니죠? 조심은 그쵸. 지금 큰 걱정은 안 해도 돼요. 큰 걱정할 거 없다. 속도를 우리 봐요. 21만 6천 원 갔을 때 산 사람이 힘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하이닉스도 이제 뚫었는데 그동안 힘들었잖아요. 100 위에서 사신 분들 힘드셨죠. 저 그러니까 항상 낮을 때 기회가 왔어. 3월 달에 몇 번씩 왔잖아요. 네. 17만 원 깨질 때 있었고 네. 하이닉스 40만 원 갈 때 했을 때 그때 뭐 하셨냐고. 뭘 뭐예요. 그냥 지켜봤죠 뭐. 아니 최소한 그때 팔면 안 되지. 그러니까 그때 안 팔고 네. 현금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맞거든요. 괜히 현금이 있다 해가지고 현금이 없어서 그 있게 하려고 낮은 가격에 17만 원하고 80만 원대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한 것이 전쟁 때문만이 아닙니다. 본인이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 순간에 현금은 관리 못했기 때문에 네. 팔아 제낀 거고 지금 110만 원 사는 사람도 계시는 거죠. 아니 저 궁금한 게 반도체 IT 투자 교실에서는 그럼 본부장님이 어떤 얘기를 해주세요? 이런 거 볼까요? 잠깐 이거 보실까요? 이런 네. 겁니다. 뭐요? 요 저기 제가 이거 화면 좀 잡아주세요. 화면 좀 잡아주세요. 예, 한번 아까 제목 클릭 한번 해주세요. 예. 메뉴에. 예. 요 아까 오늘 사실 이 내용을 엄청 준비하셨는데. 이거는 사실 월요일날 올라갔어요. 지난주 해가지고 네네. 이런 걸 하는 거죠. 질문의 핵심은 빅테크가 돈이 빡빡한데 메모리 가격은 폭등하는데 네. 그럼 이게 지속 가능한가? 이게 제일 중요한 템이잖아요. 결론은 미리 정했지만 가격을 전가시킨다는 건데 쭉쭉쭉쭉 해서 이거 긴 그 스토리를 연결시키는 걸 이렇게 쭉 이걸 보내드리면 여러분들이 금방 이해하시는 분도 계시고 요걸 투자 교실에 공유해 그렇죠. 주시는 거군요. 올려 구독하신 분은 이번 주 월요일 요거 받으신 거군요. 아까 그 빅테크들이 8천억 투자한다고 네. 하잖아요. 근데 그거하고 메모리로 연결되는 거하고는 다르다. 이걸 얘기를 근데 하려는 저기 건데 영어랑- 메모리 다르다는 그거는 아직 안 올라갔고요. 오늘 이번 주 말이나 다음 주나 사람들 많이 모이면 할 것이고 안 모이면 그냥 일찍 문 닫고 안 하지 뭐. 근데 저기 영어도 많고 진짜 어려운 무슨 영어들도 영어나. 되게 많네요. 아니 영어인데 미국에서 만드는 건데 아니 영어 저런 거 GPU, Financial Banding 이런 거는 이제 알아들 수 있다. 예, 저 정도는 뭐 다 가능하시죠. 무슨 영어 썼다고. 알겠습니다. 오늘 사실 우리 김정은 부장 정말 오랜만에 모셔가지고 저는 이야기를 듣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여러분들도 요거 다시 보기를 통해서 또 내용 요약도 한 번씩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들었던 가장 키포인트 중에 하나는 그동안에 함께 선형으로 올라가지 않았었던 메모리의 그 큐 자체가 올해 말부터는 그 토큰 수와 완전하게 비례하진 않겠지만 어쨌든 그 수 자체도 기울기가 이제 가파라지게 올라간다라는 것에 있어서 주가는 또 어떻게 반영을 하고 반응을 하게 될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김장현 본부장과 함께 반도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김장렬의 반도체 IT 투자 교실을 비롯해서요, 저희가 5분의 진짜 투자 시그널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강의들을 여러분께 선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뭐 박병창 이사님, 뭐 이선엽 대표님, 장우진 작가님, 그리고 차영주 소장님을 비롯해서 5분과 함께 투자에 대한 인사이트를 또 키울 수 있는 강의들이라고 하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내일 오전 6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